쇼펜하우어가 굉장히 독특하고 예외스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인생은 혼자다라는 그의 철학의 성향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대학 교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서 자주 강의를 취소했습니다. 학생들과의 교류보다는 개인적인 사색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학 교수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다른 독서와 철학 연구에 전념하는 독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더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 자신만의 철학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그의 성향을 나타내는 흥미로운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인생은 고독하다라고 했을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이 고독한 이유와 고독한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이 고독한 이유 몇 가지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쇼펜하우어는 개인의 의지가 모든 행동의 근원이라고 봤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며 이것이 욕망과 욕구로 표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각자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의지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면서 각자가 고유한 세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곧 혼자 있는 경험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개인의 의지와 독립성에 대한 이론은 그의 철학적 세계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개인의 의지와 독립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인 힘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의지는 모든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부여되며 각 개인은 자신만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 의지는 각자의 욕망, 목표, 욕구 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각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자신만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개인의 의지가 각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개인의 의지는 다른 개인의 것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각자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독립성은 각자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각자의 의지가 상호작용하면서 각자가 고유한 세계를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의지는 각자가 경험하는 현실을 특별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고유성은 다른 이들과의 연결보다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각자가 혼자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독립성과 고유성이 곧 고독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게 되면 이는 다른 이들과의 이해와 연결을 어렵게 만들며 때로는 충돌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개인의 의지와 세계가 어떻게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독립성이 각자를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며 이는 혼자 있는 경험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만족되지 않으면 고통과 불만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이 각자의 세계에서 더욱 독립적으로 행해질 때 다른 이들과의 연결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세계에서 혼자 노력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욕망과 고통의 연결에 대한 의견은 그의 의지와 욕망에 관한 철학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을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욕망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더 나은 상태를 원하며 이 욕망이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 불로소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욕망이 개인의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것이 인간 행동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욕망이 만족되지 않을 때 불만과 고통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충족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불만과 고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인간의 내적 불안과 불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각 개인의 의지와 욕망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때 욕망을 얻기 위한 행동이 각자의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각자의 욕망과 목표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면서 각자가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욕망의 행동은 다른 이들과의 연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는 각자의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욕망을 쫓는 행동이 서로 충돌하면서 고독과 혼자 있는 경험이 강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각자의 욕망을 얻기 위해 혼자 노력하면서 다른 이들과의 이해와 연결이 어려워지며 이는 곧 고독함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입장은 인간의 욕망과 고통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각자가 자신만의 세계에서 혼자 노력하며 이로 인해 다른 이들과의 연결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철학적인 의견입니다. 세 번째, 그는 이러한 혼자 있는 경험이 결국에는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술과 철학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쇼펜하우어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과 세계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고독에서 벗어나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깊은 연결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과 깨달음에 대한 의견은 그의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성향을 반영하면서 고독한 경험이 깨달음과 연결된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한 경험이 결국에는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이 자신만의 세계에서 욕망을 쫓고 노력함으로써 겪는 고독함은 깊은 내적 사색과 철학적 고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아의 본질과 주변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며 이는 깨달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이 고독한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깨달음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예술과 철학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내면과 세계에 대한 고찰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독함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의 저작에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철학적 사색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은 개인이 자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주변 세계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고독함을 극복하고 자아와 주변 세계와의 깊은 연결이 가능해지며 개인이 자신의 내면과 세계에 대한 진지한 사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곧 다른 이들과의 연결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관점은 고독한 경험이 예술과 철학적 탐구를 통해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깊이 있는 철학적 사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결국에는 더 깊은 연결과 이해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쇼펜하우어는 고독한 순간을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사색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사색은 자신의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내적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가치관, 신념, 욕망을 탐구하고 발견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기 사색을 통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어떤 욕망을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인생의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사색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고독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내적으로 강해지고 이를 통해 더 큰 평온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깊이 있는 깨달음을 통해 고독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성공이나 재화가 아니라 내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자기 사색과 깨달음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통찰력을 통해 고독함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내적 안정을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쇼펜하우어는 고독한 순간에서는 예술과 문학이 강력한 위로와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술과 문학은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형상화하고 전달합니다. 작가나 예술가가 자신의 감정을 작품에 담아내면 독자나 관객은 그 감정에 공감하며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한 상황에서 다른 이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과 문학은 종종 현실을 솔직하게 반영하고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실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독자나 관객이 자신의 고독한 감정이나 경험을 작품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의 형태로 표현될 때
개인의 감정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독한 순간에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발견함으로써 개인은 내적으로 치유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면 독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 작가와 마치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자가 고독함을 느낄 때 작가와의 연결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수단이 됩니다. 예술은 다양한 형태와 장르를 통해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다룹니다. 음악, 회화, 문학, 영화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통해 고독한 순간에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의 다양성이 고독함에서 벗어나 소통의 다양한 경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감정을 공감하고 다른 이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개인은 외로움에서 벗어나 소통과 연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문학이 고독한 순간에서 감정적 지지와 이해를 제공하여 예술의 세계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고독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예술이 고독한 순간에서 강력한 위로와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철학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펜하우어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고독을 극복하는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발전과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루고 새로운 경험과 성취를 통해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개인이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첫걸음입니다. 목표는 개인에게 의미 있고 도전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인내와 헌신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은 고독함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고독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며 내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노력은 예술적 표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술적인 활동은 고독한 순간에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개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찾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독한 순간에서 새로운 경험과 성취를 찾는 것은 개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취는 개인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순간은 개인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며 이는 고독한 순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목표 설정과 노력, 자기 발전, 창조적인 노력은 고독한 순간에서 자아를 찾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인은 내적으로 강해지며 고독함을 극복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려움과 고독을 피하지 않고 수용하는 철학적인 태도는 쇼펜하우어의 주요 철학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개인을 더 강하게 만들고 고독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삶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은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인내와 수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곧 어려움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내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려움을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전의 기회로 바라봤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강해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긴 순간에 개인은 내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며 고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수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쇼펜하우어는 이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인생의 고독한 순간에서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이를 이겨내려는 인내와 의지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이를 이기는 과정에서 개인은 고독을 극복하며 내적인 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독을 불가피한 삶의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향한 인내와 의지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어려움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개인은 더욱 강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록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강조하지만 외부 세계와의 연결인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타인과 소통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외부 세계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이들과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고독에서 벗어나고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인과의 소통은 서로의 감정, 생각,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인간은 고독을 줄이고 더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회적 참여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타인과 소통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다양한 연결은 개인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환경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은 더 풍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지지체계는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고 고독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강한 연결은 개인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강조하면서도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인간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인간은 고독을 극복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쇼펜하우어는 자기를 수용하고 내적 안정을 찾는 것은 고독을 극복하는 핵심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며 내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장단점, 부족함과 같은 모든 면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수용을 통해 개인이 내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내적 충돌과 갈등을 줄이고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적 안정은 자기 수용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개인이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고 내면에서 안정을 찾을 때 외부의 어려움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적 안정은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개인의 감정적인 안정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수용은 자기 성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무엇 때문에 특정한 행동이나 감정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그에 대한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내적 안정을 향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자기 수용과 내적 안정은 쇼펜하우어의 고독을 극복하는 철학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수용하고 내적으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개인은 고독과의 싸움에서 더 강해지며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듯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독하다는 주장을 통해 인간의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각자의 욕망과 의지로 인해 고립된 경험을 하지만 이를 예술과 철학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쇼펜하우어의 비관적이지만 동시에 인간 정신에 대한 깊은 고찰이 녹아있는 철학의 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